자,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문경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이제 첫째 주, 7월 4일 일요일입니다. 그동안 좀 오랜만에 제가 찾아뵙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업로드가 안 되는 바람에 동영상이 계속 실패가 돼서 좀 공교롭게서 이제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그동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 그 문경배 TV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월 증시 드디어 2021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수는 연중 최고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지수라고 할까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의 제한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부 섹터 쪽으로만 한정된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은 시장이 게임 섹터, 게임 업종,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과 반도체나 이런 특정 섹터 쪽으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의 대표 섹터인 하이브, 게임 업종보다는 펄어비스 이렇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무려 20년 만에 1038포인트대를 경신하면서 1000포인트대를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1990년도 말에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지금 역사는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에 어떤 코스닥 시장의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했죠. 물론 그죠? 경신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2000년도 12월 달에 2925포인트까지 한번 강하게 급등을 했지만 이거는 코스닥 시장이 처음에 태동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지 않는 과정에서의 어떤 닷컴 버블, 이때는 뭐 코스닥 시장의 신규 IPO에서 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려 100배 가까이 오르는 종목도 속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상장이 거의 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다음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 말고는 거의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2900포인트 연봉상 2000년도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의 최고 지수가 2900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그동안 무려 20년 동안 주가는 1000포인트를 한 번도 안타깝게도 지금 안착하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은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승 기조가 계속 52주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코스닥 시장의 중심축이 지금 코스피보다도 더 앞질고 있다는 점 자체가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거기서 중심축 내에서 선도주군 자체가 하이브를 비롯해서 성장주입니다. 하이브, BTS 소속인 하이브 플랫폼 기업이죠. 음원 관련주인 엔터테인먼트 업종인 하이브가 단순한 음원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 총괄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 점 자체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10조 원,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상당히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의 이번 주는 가장 핵심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중국 파노를 갖다가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펄어비스한테 중국에서 파노를 갖다가 준 이유가 뭘까요?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국내 모든 산업에 제재를 가했지만 이제 게임 업종에서 이제 서서히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펄어비스가 판권을 획득하게 되면은 뭐 넷마블이라든지 국내 대표 업종들도 중국의 판호 획득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펄어비스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넷마블을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관심 있게 유망주로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게임 업종의 대장주는 NC소프트긴 하지만 시가총액에서는 이제 신규 판호를 획득한 펄어비스와 국내 올해 유망 업종 하반기 유망 게임 업종 섹터는 펄어비스와 제가 봐서는 뭐 많은 게임 업종이 있지만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클래프튼 그리고 지금 중국 판호를 기다리고 있는 넷마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넷마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클래프톤 상장 이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클래프톤도 이제 상장하면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는 펄어비스하고 넷마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하반기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에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기여 종목은 지금 업종별로 섹터별로 보면은 음원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와 게임 섹터인데 코스닥은 뭐 반대초도 물론 있지만 이런 음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타픽군의 JYP 엔터 정도, JYP 엔터를 타픽으로 추천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SM도 있고 YG도 있고 많이 있지만 타픽군은 저는 성장성 면에서는 SM도 물론 상당히 좋지만 YG도 좋고요. 성장성 면에서는 저는 JYP 엔터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좀 유망 섹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1038포인트대를 기록하면서 무려 20년 만에 1000포인트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큰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2002년도에 960포인트대까지 한번 실었지만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 무려 20년이 넘도록 1000포인트대를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코스닥 시장을 돌파를 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번 코스닥 시장 돌파 과정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으면서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을 돌파했다는 점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코스닥 시장이 이제 1000포인트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 지수는 한 15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무려 한 40-50% 가까이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그런 신규 종목들 대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여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합치게 되고 또 IPO 업종들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이 바이오 업종들이 그동안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었는데 바이오 업종들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따가 후반에 제가 6월달, 5월달에 소개시켜드렸던 바이오 업종 대표 종목들, 뭐 레고캠 바이오나 제가 알테오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코아스템하고 캐몬도 말씀드렸는데 대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저는 알테오전하고 레고캠 바이오를 주목해 보자라고 지난번에 6월달에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무려 3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전하고 레고캠 바이오 혹시 그때 사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아스템도 무려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 캐몬도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4종목을 유망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수는 이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안 했는데 30% 단기적으로 2, 3주 만에 30% 가까이 수익률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2, 3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동영상에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힌트가 뭐냐면 글로벌 바이오젠의 이 아두카나맘의 조건부 신약 승인이 났었죠. 아두햄이라는 품목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무려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제약사인데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거의 허가 임박이 긍정적인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 그동안 상당히 상반기 내내 1월 초 이후에 상반기 내내 상당히 어려운 조정 국면과 가격 조정이 나왔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특히 신약 업종과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업종들의 어떤 흐름도 하반기에 살아나면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음원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게임 업종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시장의 거의 50% 이상인데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 추세가 회복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본격적인 1000포인트 시대를 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고점 밴드 상단은 거의 1400에서 15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라.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보다 하반기에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의 랠리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언급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보세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대량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죠? 근데 작년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벌써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금년도 상반기가 바로 지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작년 거래량이 한 7, 80%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 자체는 작년 거래량도 많지만 금년 거래량은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이 2020년 작년의 팬데믹 상황의 거래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코스닥 시장이 2000년도 고점인 2900포인트까지는 못 오르더라도 1500포인트, 절반 수준인 1500포인트까지의 제 문경배가 예측하는 그런 지금 밴드 상단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12월달 6개월 밴드 상단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글로벌 시장의 5%에서 10% 가까이 어떤 하락 조정 이런 노이즈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사는 쪽으로 저점 분할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제가 계속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무더운 지금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올해는 좀 늦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장마까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위와 이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 지금 더위가 상당히 심각하죠. 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면서 더위에 지치는 더위에서 이 사망 환자까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상이변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지 이 기후 변화 문제 관련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조금 아이디어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조금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상승 추세가 나왔고요. 코스피 증시도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상승 국면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시장은 조정은 있습니다. 5%에서 10% 가까이 조정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최근 수급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최근에 지금 지수가 연중 최고치로 찔끔찔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증시 자금이라고 할까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66조 원. 작년 2019년도 팬데믹 이전 상황만 해도 한 20조 원밖에 안 됐는데 무려 3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66조 원대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물론 최근에 좀 빠졌지만 그리고 물론 신용융자 잔고도 23조 원대로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거기에 3배 가까이 고객 예탁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이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대로 타겟하는 종목을 제대로 타겟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 하반기에 유망 섹터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7월 달에 시장의 어떤 핵심주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텐데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중국 상하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중국, 홍콩, 대만은 약세를 기록했지만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는 좀 혼조 양상이었지만 소폭 상승을 했고요. 유럽, 미국 증시는 계속 50주 신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동영상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핵심 유망 섹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되면 어떤 업종이 올라갈까요? 지금 상당히 최근 들어서 뉴스 플로우가 저는 깜짝 놀란 게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들어서 조종사가 없어가지고 여행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답니다. 비행기를 증편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인력난도 심각하고요. 특히 항공기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무려 270대 보잉에다가 270대를 주문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7대도 아니고 그 항공기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항공기를 270대를 증편을 했다는 거 신규 주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항공 부품주, 항공산업의 부품주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저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작년에 저축률이 3배 가까이 급증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작년에 많이 팔린 어떤 내구재라든지 이런 업종보다는 이제 서비스 업종, 여행주나 어떤 호텔 이런 엔터나 이런 업종들, 드라마 업종들이 OTT 업종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여행주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상당히 홀대를 받았던 저는 지금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업종도 하반기에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음원 관련주,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여행주, 이런 레저 관련 업종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20년 만에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증권업종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의 재평가가 하반기에는 한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 부품 업종들, 그리고 레저 업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로 대충 말씀드리면은 뭐 영화 업종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CJ, CGV라든지 뭐 CJ E&M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라든지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뭐 진에어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픈이 될 거고, 면세점 관련 업종들도 보셔야 될 겁니다. 면세점. 예, 이제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가 있고요. 롯데 지주라든지 이런 면세점 관련 업종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하이브나 JYP 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OTT 드라마 제작사들 그런 업종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지금 성장주의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빼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카카오, 네이버도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노마스크 서비스 예,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복 소비가 열리게 되면은 하반기에 어떤 레저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화장품 업종들도 보셔야 되겠죠. 마스크를 이제 벗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뭐 그 다음에 OEM 업종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LG 생활건강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 지금 지주사도 보셔야 되는데 롯데지주하고 GS, 특히 GS가 굉장히 쌉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GS라는 종목이 굉장히 싸요. 지금 GS가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GS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어떤 펀더멘탈 측면도 물론 있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그동안 조금 홀대를 받았던 그런 업종들 결국은 키 맞추기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GS의 지금 일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는 지금 뭐 2011년도 10만 5천 원까지 가던 종목인데 지금 4만 6천 원대 있고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2011년도에 대세 상승 국면에 있을 때 거래량과 그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10년 동안 없었는데 작년부터 바닥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는 지주사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PBR이 GS가 0.5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GS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석유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서 GS 건설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나빠가지고 GS가 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GS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지금 바닥권이니까 지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많이 사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그래서 지주사들, 뭐 저는 대표적으로 지주사 중에는 GS와 롯데지주가 대표적으로 상당히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롯데지주는 주가가 더 싸죠. 네, 39,000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유망업종으로 6월달에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롯데지주하고 GS가 하반기에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주사 업종 중에서 가장 싼 게 롯데지주 그다음에 GS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업종에서 이 두 종목군을 탑픽군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 항공 업종들 중에서 항공기 부품주들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서는 JYP 엔터, 그 다음에 하이브 이렇게 있습니다. 대장주 탑픽군이 이제 하이브부터 JYP 엔터가 이제 대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총은 하이브가 훨씬 크죠. 하이브는 10조 원이 넘으니까요. JYP 엔터가 지난주에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됐었죠. 박진영 대표가 두나무에 지분을 넘기면서 일시적으로 상당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4만원, 39,000원 라인에서 4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사도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JYP 엔터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BTS가 소속되는 하이브가 최근 들어서 성장의 어떤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하이브도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블록딜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33만 7천 원에서 28만 원대로 한번 주저앉다가 다시 한번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내면서 개파락을 메꾸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보는 관점은 30만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면 하이브의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영역 넓히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도 대표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음원 관련 업종들,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에서는 하이브와 JYP 엔터를 여러분께 좀 유망 업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 이 본격적으로 노 마스크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하반기에 경제 정상화가 이 글로벌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롯데지주하고 지주사 중에는 롯데지주하고 GS를 소개시켜 드렸죠. 네. 일봉도 그렇지만 월봉을 보면 정말 쌉니다. 롯데지주하고 G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니까 이런 업종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저 업종이 본격화 된다면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대표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GK라든지 강원랜드 한번 볼까요? 강원랜드도 지금 26,000원대 라인에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쌉니다. 강원랜드가 한 4만원대 중반에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거래량은 바닥에서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제 면세점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다시 한번 국내로 쏟아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GKL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GKL. 그래서 강원랜드는 내국인 위주의 카지노고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GKL이 강원랜드도 유망주지만 GKL을 더 상승률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GKL을 갖다 유망업종으로 조금 1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GKL, 강원랜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대표적으로 상당히 우량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올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갭을 메꾸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서 상반기 내내 거의 150만원대에서 160만원대에서 계속 박스권 언저리에 있다가 지금 지난 6월달에 LG생활건강이 저는 제일 좋게 봤다라고 그랬는데 LG생활건강이 박스권 상단인 요 라인이 있죠. 박스권 상단인 16만원 선대를 통과를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인 16만원 선대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지금 릴레이팅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화장품 업종의 대표적인 어떤 탑픽군으로는 LG생활건강을 추천해 드립니다. LG생활건강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형성되면서 저는 한 20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과 더불어서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LG생활건강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 OEM 업체 중에서는 화장품 업체도 한국콜마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콜마를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한국콜마도 주가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HK 이노엔 HK 이노엔이 자회사가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숙취해소에 좋은 음료로 알고 있는 아시죠? 네. 한국콜마의 자회사에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이 음료를 만드는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J 헬스케어에서 한국콜마가 인수하면서 HK 이노엔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뭐 숙취해소에 좋은 이 총성 제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음료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이 헬스케어 업종에 전반적으로 아울르고 있는 CJ 헬스케어를 인수를 해서 HK 이노엔을 상당 부분 그동안 많이 키워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한국콜마는 자회사 상장 값어치도 물론 있고 상장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재평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여행 수요가 회복되게 되면 이 화장품 OEM 수요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는 일단 한국콜마 홀딩스의 자회사인데 콜마 B&H라든지 우량한 관계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이 가장 큰 한국콜마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이미 이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감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이 해외 사업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해부터 2021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콜마 홀딩스, 콜마 B&H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HK 이노엔이 이제 하반기에 신규 상장 IPO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장이 될 텐데 이런 이 네 종목 HK 이노엔, 한국콜마 홀딩스 지주사죠. 그다음에 콜마 B&H까지 이렇게 OEM 업종 중에서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께 이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유망 섹터 중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FPCB 업종 중에서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덕전자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요.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박스권은 상단이 17,900원, 하단이 14,000원대 라인에 있는데요. 요 라인을 보면은 대덕전자가 저는 한 15,000원 라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15,000원 라인 미만에서는 충분히 한번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동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 종목들 중에서 뭐 현대그린푸드라든지 현대그린푸드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변이가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환자가 800명대로 늘어나면서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이번 하락을 매도를 선전을 칠 게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가 상반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주가가 하단을 이탈하면서 주가를 선전을 칠 종목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빠질 때마다 주식을 서서히 더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같은 종목도 사서 모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9월 인적 분할을 앞두고 SK텔레콤 같은 종목도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SK텔레콤도 많이 모으시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시면 이 통신업종이라는 게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한 번도 20년 동안 멀티플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성장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통신업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고요. 조금 고배당주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을 잘 보시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SK텔레콤이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요. 액면 분할과 인적 분할을 발표를 하면서 SK하이닉스를 중간 지주사로 두면서 본격적으로 SK텔레콤이 투자회사로서 투자 지주회사로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10월 달에 인적 분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0년도 12월 달에 50만 7천 원을 올해 하반기에는 베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면은 대박이다 그러겠죠. 뭐 지금 한 60% 이상 상승한다는 건데 그죠? 3618 그죠? 한 70%? 37은 21 20만 원이 올라야지만 50만 7천 원 2000년 12월에 기록했던 지금 연봉상 최고치인 50만 7천 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한 여기서 65%에서 70%를 올라야 되는데 저는 인적 분할 이후까지 보고 SK텔레콤을 올 연말까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위의 지인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많이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SK텔레콤은요. 그래서 SK텔레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통신업종도 지금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저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G U 플러스도 그렇고 뭐 KT도 물론 있지만 저는 KT보다는 지금 SK텔레콤과 U 플러스까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탑픽은 SK텔레콤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이제 서두에 시황과 코멘트를 달 때 하반기에 금융주 섹터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 중에서는 저는 탑픽권을 삼성증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봉을 보면은요 2007년도에 삼성증권이 11만 3,787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2007년도면은 그렇게 지금보다도 상당히 지금 낮았죠. 근데 2007년도에만 해도 증권업종이 최고의 성장주였습니다. 최고의 성장주였고 특히 삼성증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멀티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영업이익은 몇 배나 많이 뛰었는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44,3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죠? 네. 그래서 연봉을 보더라도 지금 저평가 되는데 그동안 증권업종들이 홀대를 받았던 게 규제산업이고 어떤 브로커러지 수입,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외에는 그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제대로 된 멀티플을 못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증권업종은 어마어마하게 사업 부분을 확장시키면서 위탁 매매뿐만 아니라 IB라든지 홀세일 부분까지 어마어마하게 신규 영역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증권회사로 봐서는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증권 산업을 플랫폼 산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증권업종도 유튜브 채널을 확대를 시키고 있죠. 증권업종도 유튜브 채널을 확대를 시키면서 증권사마다 유튜브 방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증권업종도 이제 본격적인 멀티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 효과에서 삼성증권을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저는 말씀드리겠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삼성증권과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메르츠증권 이렇게 메르츠증권을 탑픽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메르츠증권도 삼성증권, 메르츠증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좋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러니까 세 종목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다른 종목도 괜찮지만 증권업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점. 그래서 증권주들 쪽에 삼성증권하고 그 다음에 메르츠증권 그 다음에 이베스트증권 증권업종 이거 말고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아무거나 사셔도 되는데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증권하고 메르츠증권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베스트증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업종 중에서는 저는 뭐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대장이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상장될 카카오뱅크를 좀 주목하시기 바라겠고, 기존 금융사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 신한금융지주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굉장히 쌉니다. 연봉상 6만원대가 고점 라인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신한지주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고 있는데, 신한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금융지주에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화재 한번 보시고요. 네, 삼성화재도 33만원대 라인에서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22만원대 있죠. 삼성화재도 제대로 멀티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리츠화재를 탑픽군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메리츠화재도 굉장히 쌉니다. 지금 28,800원, 거의 3만원대 라인에서 지금 2만원대 초반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 한번 보세요.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저는 생보사도 괜찮게 봅니다. 화재보험업종도 좋지만 멀티플이 굉장히 싸요. 13만 8천원대 라인이 삼성생명이 이제 최고가인데 지금 주가는 7만 9천원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싼데요. 생보사 업종 중에서는 삼성생명 한번 보세요. 삼성생명.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융주 섹터까지 해서 하반기 유망 섹터와 유망 업종 탑픽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좀 동영상 돌려보면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달 8월달에는 장이 그래도 의외로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지수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종목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경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